안녕하세요. 이제 뭐 머지않아 한 열흘 정도 남았나요? 열흘도 안 남았죠.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 모두가 마음이 좀 무겁겠지만은,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웹 발신 메시지를 어 저도 그분을 만났던 분인데, 그 포워딩을 시켜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게 이제 전달을 해 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봤고, 그다음에 어 주된 거는 결국에는 유사수신에 대한 법령이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어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이 기존에 유사수신에 대한 거예요. 유사수신 관련되는 이 법령이 통과를 했는데, 어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자산으로서 자금의 정의에 있어 가지고 가상자산도 포함이 됐다. 이게 가장 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잘 아는 피해자 단체방에서 아 그러니까 인제 시위를 해서 이게 통과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느냐?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법이 아 그러니까 가상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을 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엄청 많지요. 그리고 그거는 페이퍼 컴퍼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가상 자산이 운영이 되고 앱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돈이 엄청 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잘 없지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POW를 할 경우에는 채굴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등등 해 가지고 고사양의 것을 사용을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아 이 채굴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채굴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내에 있다라고 칩시다. 국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KOK가 재단이 KOK가 KOK 재단이 한국의 법인으로서 설립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유사수신과 관련해 가지고 적용이 된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유사수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난리를 치겠잖아요, 아니다라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표현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게 또 하나가 되고 나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고 뭐 그 기간 동안에 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그리고 뭐 루나 테라, 여기 또 타이틀에 보면은 "루나 테라 사태 재발 막는다." 그리고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사수신으로 소급 적용이 돼 가지고 된다 손 쳐도,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치더라도, 자 그러면은 인제 돌려받아요. 내가 잡아 넣을 때 돈의 액수로 잡아 넣느냐 아니면 개수로 잡아 넣느냐. 그런데 개수로 넣을 때의 기준이 뭐냐?
저 뭐고 교환 자산으로 바뀌는 기준이 뭐냐? 개수로 들어갔다가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 가지고 교환 자산이 설정이 돼요. 그다음에 현 상태에서 어 이게 유사수신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재단에서 그만큼 배상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돌려줘요. 돌려준다고 하면은 자기가 스테이킹을 했던 개수가 있었을 건데 거기에서 들어갈 때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곱해 가지고 들어갔고 나올 때도 내가 넣는 거에서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개수를 가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도 유사수신으로 해서 이놈들이 해쳐먹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잡아넣는 게 KOK고 하니까 KOK의 개수만큼을 돌려주면은 일단은 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 받으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받으면은 거래소 가면은 0.007달러도 안 돼요, 현재는. 그러면은 그거를 현 상태에서 이게 본래는 그렇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았다라고 하잖아요. 자금을 모았는데 돌려주는 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놈들이 싹 쓰고 아니면 어디 뭐 땅 파 가지고 묻어 놓든 어떻게 해 가지고 다 없애 놓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줄 게 없죠. 그런데 KOK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했고 스테이킹은 어디든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다른 데는 우리처럼 교환 자산으로 바뀌지 않았을 뿐인데 그냥 KOK든 아니면은 비트든 이더든 뭐 바이낸스든 뭐든 간에 전부 다 개수로 잡아넣어요. 그리고 해지를 하고 일정 기간이 정해 놨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찾으면은 그 개수만큼은 그대로 찾아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뭐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고 들어갈 때 개수를 플랫폼 가격 무시하고 개수가 들어갔으면은 유사수신을 한 거는 그 코인이지요. 또는 토큰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라. 그러면은 현금으로 자기들이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할 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인데 스테이킹을 한 거 자체가 개수란 말이에요. 거기는 표시가 돼 있기로는 US 달러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거를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곱하기 해서 교환 자산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유사수신으로 돌려받든 안 돌려받든 그러니까 내가 해지를 해가 나오든 현재 상태에서는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돌려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1달러 할 때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7달러니까 7만 불이면은 10,000개를 받아야 될 걸 7만 개를 받아가겠다. 그게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000개를 받아오나 7만 개를 받아오나 7만 개 그러니까 10,000개를 받아올 거를 7만 개를 받아오면은 그것들이 거래소로 나와 버리면은 실제로 매도량이 급증을 하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도 없이 또 추락을 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한번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어 이분이 대표 발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진행이 됐고 대표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법안 통과이 됐어요.
근데 인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게 성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뭐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안은 없습니다. 뭐 쭉 해 가지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고 2023년 국감에 다뤄지면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가격이 없는 데라 그러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가상자산으로 개수를 넣는 만큼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은 유사수신에 예를 들어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배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똑같은 개수로 돌려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스태킹 돼 있는 거 그대로 지갑에 있는 걸 그대로 돌려주면은 그냥 그 유사수신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상실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좋다 이거요. 여기에 이런 사람의 이 글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22 년부터 은자님이 정신없이 뛰어다닌 결과입니다. 법안 통과가 이 사람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됐더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시겠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문서주해 주신, 예, 감사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이 사람이 쫓아다녔다고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게 저는 참.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은 "한 거 없습니다. 얘기 나누며 1년 전 발의했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의 피해 사실을 알렸으니 이렇게 국회 법안 통과된 겁니다." 전 이게 얼만큼의 그 시위의 역할이, 그리고 쫓아다닌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호인 사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플랫폼 가격이라는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원화 가격 이원화 정책이 없는 일원화돼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태킹을 하고 받고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하이 리스크예요. 가상자산은 실체가 실제로 있는 게 없지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처럼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절대로 아니지요. 그리고 여기는 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글을 썼어요. "포괄적인 금융사기에 대한 법안 통과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피해자 단체에서 투쟁한 결과겠죠. 그 속에 KOK." 뭐 좋아요. 어 국회의원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또 뺐어야지요. 입법은 민생이 아무리 지랄을 떨고 해도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지요. 우리가 선출을 해서 국회로 보내는 이유는 잘못된 법이 있으면은 개정을 하고 없는 법이 있으면은 만들라고 보내는 거지요. 법이 있어야지만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국회의원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민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들이 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것을 통과시켜 준 것밖에 없습니다. 법안은 있잖아요. 정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한 사람의 정치꾼이 한 것이 절대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되는 것 또한 정치꾼들의 생리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또 자꾸 까는지, 해 준 것만 해도 저는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되는 법안이 통과하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어쨌든 뒤에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거를 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한 거지요. 제가 정치꾼이라도 생색 내겠습니다. 어차피 신문으로 발표될 건데. 근데 2022년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좀 거시기하게 오해스럽게. 일단은 앞에 내용은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유사수신 관련해 가지고, 어, 이, 자금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요번에 가상자살이라는 것도, 어, 이게 포함이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딴 것보다는. 그 다음에, 그렇다 손 쳐도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현재로서. 근데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지금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어, 그 추정 60분 방송에서 개혁회의 재단, 즉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 그랬나? 뭐 미디움 재단이라 그랬나? 그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럼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국내에 설립이 돼 있는 법인이 뭐든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지요. 근데 개혁회의는 국내 법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엊그제 미드업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결국에는 뭐냐? 소유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 이제서야 정신을 좀 차린 거지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홀더들이 너도 나도 뭐 재단에 관련 있는 사람, 뭐 거기에 초창기에 관련이 돼 가지고 개혁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내가 취득한 사람, 매수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유자라고 보는 거고, 홀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쥐고 있다라고는 표현인데, 쥐고 있는 자인데, 근데 결국에는 가상자산에서 이게 소유의 개념이 기업의 소유의 개념으로 가면 있잖아요. 떼부자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 저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전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게 앱 하나 만들어 놓고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뭐 디지털 자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앱이면은 뭐 채굴을 해 갖고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돈도 안 드는 발행을 예를 들어서 1억 개를 했다. 아니면 10억 개를 발행을 했다. 100억 개를 했다. 그렇게 따져 가지고 해 버리면은 그냥 다 떼부자지요. 발행만 하는 사람이 안 돼 애들도 해 가지고 발행을 해 가지고 내가 그냥 그거 가지면 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되고, 상장이 됐을 때 얼만큼 매수세가 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는 거지요. 근데 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는 게, 어
그 이 뭔가 이걸 시작을 한 사람이 정말 똑똑해 가지고 이게 펼쳐질 수 있냐, 그런 거를 사업이 정말 번창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넘어가 어떤 분이 "이 방은 학습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내 스폰서가 만들어 놓은 토큰 계속 상승한다고 무리하게 사 놓았는데 완전 바닥을 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최은규 사기꾼 외국으로 도망가고 미국에는 좋은 호재가 있다고 믿었는데 중간에 탈퇴하지 않은 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구제할 방법도 없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신 톡방에는 불편함을 줄 뿐입니다. 그래도 다들 딱히 뭐 쭉 해가지고 저도 같은 투자자라 공감합니다. 제가 방을 맡고 있는지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노드 내려놓은 메인 노드 정상 가치님 말 듣고 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드를 내려놓는가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 그 라이징 업인가 뭐 그때 할 적에 뭐 나와 가지고 자기가 트랜잭션 8번 하루에 뭐 자기는 한다고 박수 받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완전 정신 차린 거지요. 떠난 그리고 이 노드를 운영을 할 만큼 자금도 안 될 거예요. 초창기 멤버로 메인에 어 애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관계로 믿음에 대한 배신으로 지금도 화가 납니다. 뭐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후회할 짓은 하지 마셔야 하고 나서는 본인 마셔야 하죠. 하고 나서는 본인 탓입니다. 후회를 하셔도 혼자 하셔야 합니다. 뭐 이건 맞아요. 저는 이 말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가 뭐 목에다가 칼 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여기에 전체 보기가 다 돼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그냥 앞에만 좀 이 내용만 가지고도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모두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저께 미드업들을 다 보셨는지요? 저도 봤어요. 미드업은 K스테디움 대표 김반용 의장, K스테디움을 관리하는 크립토닷컴의 박윤성 대표께서 한 달에 한 번 저희 SM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소통이 투자를 하는데 그거 그거를 운영을 하는 쪽하고 일반인들이 들어봐야 사실 이해도가 극히 낮아요. 그 뭐 비슷한 내용 말을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은 사기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벌써 13번째 한 미덕입니다. 질문에 답하시는 것 좀 좀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열심히 하기에 가격이 떨어지고 힘들어도 당당히 얼굴을 비치고 소통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미덕을 안 한다. 그다음에 어떠한 뭐 로드맵을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냥 뒤집어지겠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죠?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질문에 답하시는 것 열심히 하기에 각이 떨어지고 힘들어도 당당히 얼굴을 내비치고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전 회사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믿고 따를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손들고 나가면 저희는 다 죽어요. 실제로 K운동장은 이 두 사람이
없어지면은 다 죽겠지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아, 다행인 게 "이번 미드 때 힘들어도 조금 참아 달라. 죽지 마시라. 열심히 하고 있다. 잘 되거라. 잘 될 거라."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메시지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은 참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 확실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 메시지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뭔 크게 도움이 되나? 이 두 사람이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안티처럼 방해 말고 안티들 척결에도 너나 없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척결을 해야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안티들 리스크로 돈이 되는 기업이 줄줄이 캔슬. 아, 일단은 우리와 K운동장은 완전히 별개지요. 별개 아닌가요? 법인도 어떻게 보면 저기는 K스테디움 PT라는 그 법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별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K스테디움이라는 거는 KOK 재단 속에 있는 하나의 저기 어 뭐라 그러니 하나의 사업이 한 개 더 전개가 된 거지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42 개의 KOK를 이전을 했는데 근데 안티들 리스크로 해 가지고 기업이 줄줄이 캔슬 뭐 이하를 더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봐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아직 KOK 남아 계신 분들은 더더욱 강노드에서 어 세미나 하는 곳에 가셔서 K스테디움에 대한 정보도 들으시고 하셔야 합니다. 시간 아깝지요. 우리는 이미 거기를 벗어났는데 거기하고는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비트, 이더, 테드 이미 KOK는 죽사구리 났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 봐 가지고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KOK 재단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 KOK를 제외한 세 가지의 그 내용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1 년도 여기에 그 인발부 됐을 당시의 개수 그러면 한 4월 달이라고 봐요. 그러면 4월 달쯤에 있었던 비트, 이더, 테드의 개수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현재 몇 개가 잔고가 남아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 이더, 테드, KOK 스태킹 되는 거는 투자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는 뭘로 해요? 50억 개 중에서 분할이 돼 있지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그러니까 비트, 이더, 테드는 쓰일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거는 실제로 있으면 계속 남아 있으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 그거는 정말 엄청난 제가 생각할 때는 골드라고 봐요. 골드. 금이라고 봐요. 지금 금값이 얼마냐면 1온스에 한 $2,000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더리움 한 개의 개수가 저거 가격이 얼마냐? 2,300 달러 정도 되지요.
비트코인의 한 개의 가격이 얼마 하느냐? 4만 거의 2천 불이 넘지요. 4만 3천 불 정도 되지요. 그게 그게 정말 우리한테는 스테이킹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스테이킹을 함에 있어 가지고 KOK로 스테이킹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트 이더를 가지고서 또는 USDT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했고, 그게 교환 자산으로 거기는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산으로 잡혔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를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KOK가 거래소에 상장이 그다지 많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교환 기능을 줬지요. 그래서 보상받은 거를 비트나 이더로 바꿔 가지고 현금화하는 것을 했는 그런 이력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돼요. 왜? 스테이킹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딱 잡아 놓는 대로 그대로 그것들은 그 지갑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어떠한 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정보도 들었어야 합니다. 세미나 같은 데 가 가지고 그래야 손해 난 것들 조금이나마 복구의 기회가 생길 것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KOK 남아 계신 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안티예요. 그러니까 자산 이전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세미나 가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보 듣고 그래야 손해 난 거를 조금이나마 복구하는 기회가 있을 거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아주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세미나는 참석도 안 하시고 가격만 오르시길 바라시면 KOK에서 자산 이전 못한 분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옮겨가신 분들이 더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혼자만 팔아먹겠다고 욕심 부리는 분들 빼고요. 몰라서 가신 분들, 못 가신 분들. 제가 이때까지 쭉 지켜본 결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 K스테디움 노드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정보 받으셔요. K스테디움이 성공해야 KOK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KOK는 그냥 기업으로 플랫폼 사업으로 가장 유저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지금은 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로선 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아니었음 KOK 투자하신 분들 전부 꽝이 되었겠지요. 저는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 우리는 이거에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구제된 게 1,000원입니다. 뭐 그러다가 뭐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 좀 더 할게요. KOK랑 K스테디움은 근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K스테디움은 이제 겨우 작년에 그런 말을 띄었어요. KOK로 시작하신 분들은 2-3년 정도 지났겠지만 1년 지난 것밖에 안 되었고요. 투자는 10년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10년을 보고서 한대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을 디지털 자산을 우리는 어 최고의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요.
주식은 실체가 있지요. 그 해당되는 업체가 어떠한 그 이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제품을 어떤 걸 개발하고 어떤 생산 라인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영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거는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가격이 그 수량도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어 이 비트코인에서 가지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기능을 소개를 한 거지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메인넷은 얼마나 몇 개나 되는지 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많아요. 이미 거기에는 어 그 노하우라든가 그 뭐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닦였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지칭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 면이나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뭐 저기 브랜드의 가치, 기타 등등, 기술력, 뭐 이런 거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뭘 가지고서 어떠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할지, 전문가들 소수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게 인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지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소수에 대한 의견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만큼을 깊이 있게 이거를 들여다봤느냐, 그런 부분들은 모르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파트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일단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KOK로 한 분은 2-3년 정도 지났겠지만 우리는 기업이에요. 그냥 1년 지난 것밖에 안 됐다는 게 이거고요. 10 년을 기다려야 돼요. 10 년을 내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어 여기에다가 여기는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은 벤처 캐피탈을 VC라고 이야기한 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정말 여기는 투자예요. 우리는 예치고 스테이킹이에요. 스테이킹과 인베스트먼트를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노력도 않고 가격만 오르길 바라고, 어떤 투자자가 어 투자를 해 놓고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받았는 회사가, 투자 회사가 모든 것을 하지요. 투자를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키울 것 같으면은 내가 사장이지요. 내가 사장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데에 내가 사장이 돼 갖고 내가 돈을 그만큼 때려 박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저는 정말 이런 경우를 정말 아주 비하스러운 표현으로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요.
내가 여기에서 보면은 본인은 노력도 않고 가격만 오르기를 바라고 이거를 누구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바래요? 안티들과 싸울 생각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 주길 바라니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안티의 대장을 저라고 보신다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런 공개된 곳에서 대화를 여과 없이 하고 올렸으면 한번 해요. 정말. 현재 제가 보기엔 오너 리스크가 아닌 유저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정말 막 저는 뭔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한 사람 보고 뭐 여기 되도 않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안티들과 싸우라고 하고 이게 오너 리스크가 아니고 유저 리스크라고 하고 여기는 오너 리스크도 유저 리스크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가상자산 관련된 이런 사업은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가격이 가치를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오너 리스크, 유저 리스크 이런 거를 따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사실 정말 안 돼요. K스테디움에서 지금 상장을 한 것도 상장을 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또 추가로 사 가지고 매수세를 만들거나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은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하니까 브랜드의 가치 뭐 이런 걸 따지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이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여기를 소수가 얼마 올린다고 해 가지고 고 거기에 인제 약삭 빠른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싹 들어가 가지고 가격 올라갈 때 탁 좀 샀다가 쫙 올라갔을 때 한 방에 때려 부리면은 축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비트나 이더 이런 것들 보면은 거래소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근데 이런 거를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것도 안 오른다. 또는 안티들하고 안 싸워 줘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 주기를 바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논리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예요. 이거 뭐 사람들이 보라고 띄워 놓은 거니까 저도 이걸 어느 분이 보내 주시니까 이 내용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재 제가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테네 스왑에서 스왑이나 페어 스테이킹 해 보셨는지요? 여기를 잘 보세요.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테네 스왑에서 스왑이나 페어 스테이킹 한번 해 보셨는지요? 거래소 설치하셔서 해 보셨는지요? KOK 유저분들 90%가 못 하실걸요. 그러니 KOK가 잘 될 수가. 왜 갑자기 KOK 유저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K스타잖아요. 아테네 수압에 KOK가 들어가요? 페어 스테이킹에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거래소 설치하셔서 거래 한번 해 보셨는지요? 안 해 봤다는 거잖아요, 이쪽에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어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일단 저희가 현재 믿을 곳은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사를 노드 운영자였던 메인 노드에서는 제가 초창기부터 올인하고 물심양면 도와주었던 곳, 안티들 나몰라라 안티 반대 집회 등도 비협조적으로 하며 회사에서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정상가리를 이야기하는가 본데, 아, 근데 정상 가치인가 그 사람은 제가 그 의장이라는 사람하고 송가병 씨하고 뭐 그다음에 세계 피해자 단체 사람들하고 미팅할 때 거기에서 열심히 이거 저기 노트북으로 막 저거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개수 수량 이런 거에 대한 맨날 숫자 싸움 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안티들 나 몰라라 안티 반대 집회 등도 비협조적으로 하며 회사 SO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 뭐가 단합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메인 줌 미팅 때 누가 붕괴해서 회사는 SO들 불러서 대책 회의 같은 것 안 하냐고 물으니 기 들어가는 목소리로 질리긴 했는지 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참석 안 했다는 말은 쏙 빼더라고요. 알고 들으니 얼마나 가정스럽던지. 저는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도 안티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안티들 때문에 BF들이 캔슬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제일 먼저 나서서 안티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노드 SO들이라 생각합니다. 왜? 듣는 것도 더 있을 뿐더러 일반 SOM 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SO가 선동하고 회사 잘못으로 내부 총질함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나 몰라라 한 본인. 자, 일단은 아, 지금 여기 내용은 KOK 재단의 KOK 플레이 플랫폼 쪽과 이쪽 이제 그 메인넷 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쪽에 이쪽인데 사실은 어 여기에서 SO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임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실제로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다오 크립토 VC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메인넷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재단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K 스테디움을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에 관련이 있는 업체가 지금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그쪽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K 스테디움 PT라는 쪽이 하나의 법인으로 완전히 독립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를 KOK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의뢰를 했던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KOK가 KOK 토큰이 그 브릿지를 통해서 K 스테디움으로 넘어가면서 그 자산 이전을 커뮤니티 풀로 하는데 커뮤니티 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거기 메인넷의 DF 역할을 하는 걸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체의 다오가 해당이 되는 거지.
지금 이거를 메인넷을 자기들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 이 KOK 쪽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특히나 저희 그 KOK 프론티어 협의회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비트 이더 테더 그 개수, 그거는 스테이킹이니까 2021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현재 몇 개냐. 그거는 쓸 수가 없다. 이유는 딱 한 가지. KOK 그 본래 발행이 됐던 개수에서 해당되는 분야에 쓸 수 있는 자금들이 다 나눠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쓰면 안 된다. 그거는 KOK 지갑 속에 저거 뭐고 스테이킹 지갑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물량이 차이가 나는 숫자만큼은 그 차이 나는 이유,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갖다 대야 된다. 그러니까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모든 이력들이 남아 있을 거니까 몇 개가 있었는지. 우리가 요구한 거는 그거예요. 저는 어 누구를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을 통해서 횡령이 되지 않고 개수가 그대로 남았으면 그냥 무죄면 돼요. 끝나요. 그리고 우리 남아 있는 거를 가지고서 정상화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큰 역할을 한다. 우리의 KOK 가치를 올리는데. 근데 이거는 KOK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되면 K스테이트과는 별개다. 그리고 지갑에 딱 명시가 돼 있는 거는 KOK, 비트, 이더, 테더 총 4 가지다. 그러니까 K스타라는 거, 루이라는 거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다. 그러면은 그거에 원래 있어야 될 지갑에 남아 있고, 그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KOK 재단이. 그리고 KOK 재단은 그거를 이런 말썽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그 가치가 대장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다른 거는 많이 떨어져도 이거는 덜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스테이킹을 할 시기에 매수가 될 때는 아주 가격이 현재보다는 낮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 이더, 테더는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 개혁의 플레이 플랫폼에 존재를 하는, 그다음에 기축통화로 있어야 되는 거는 한 가지 KOK다. 그러면은 비트, 이더, 테드 다 팔아서 KOK로 다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다 엄청난 매수세다.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KOK가 거래소에 내다 팔 때 가치가 있다. 내 내가 피해 본 부분이 어 어느 정도 될지, 아니면 그게 가격을,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0.007 이다. 그러면은 만 개를 사도 7만 개를 사도 $100 되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그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양을 일단은 한번
소각 개념으로 싸그리 다 매수를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새로 보상 나오는 것들을 유통량으로 어, 가져가야 된다. 여기서는 정말 또 이 엄청난 또 머리를 싸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근데 플랫폼 가격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그 가치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지요. 정규 이사장 말 그게 저는 맞다라고 싶어요. 핵심 파라미터 맞아요. 그거를 안 한 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그거를 이용을 못한 게. 자, 오늘은 제가 약간은 저 두서가 없이 전달이 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고 말죠 뭐. 이게 뭐 제가 여기에 뭐 인기 얻어가지고 뭐 조회수 많이 늘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을 말로서 함으로써 그래도 가장 많이 뭐 같은 거를 가지고서도 어 설명을 하고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부분이 글로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그 좀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했는 대로 그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